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구선수에서 감독으로, 그리고 이제는 KBO 부위원장, 라오스 야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만수 감독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예. 이렇게 좀 그라운드 위에 계신 것만 보다가 예. 이렇게 좀 저희 옆에 계시니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이만수입니다. 이제 현장에 떠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팬들이 그리워하고 또 옆에서 응원해줘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야구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옆에서 뵈니까 이 화면에서 볼 때보다 정말 좀 약간 귀여운 이런 이미지가 푸근한 이미지가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구를 몇 살 때부터 시작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로 입학할 때 그때 야구부장께서 야구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네. 점심시간 때 다 운동장에 나오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야구를 모르니까 안 나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만수야 우리 야구하러 나가자. 그러니까 야, 안 나간다 하니까 네. 오후에 수업도 없어. 그래서 그 이야기에 그 친구 따라서 이제 운동장 나갔습니다. 네. 그 운동장 나갔는데 그 1학년 전 학생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달리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합격했습니다. 그때 한 반 추리고 네. 또 다음날 100m 뛰어가지고 제가 또 빨리 뛰는 바람에 네. 제가 또 합격이 되고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했던 친구는 네.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분은 친구분이었는데 예. 그럼 원래 운동을 전반적으로 다 잘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야구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는데 야구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네. 1년 유급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늘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 네. 물 떠다주고 그라운드에 돌 줍고 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뒤에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 되는 것이 저희 네. 첫째 목적이었고 네. 두 번째가 10년 후에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로 진출한 것이 제가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만 하면은 망상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하루 4시간밖에 안 자겠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못 일어나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벽 4시에 무조건 깨워달라고. 만약에 못 일어나면은 처음에 기대기 때리고. 근데 두 번째 안 일어나면은 네. 물을 떠서 네. 얼굴에 부어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4시간밖에 못 자니까 그 당시 학교 갈 때 이제 버스 타고 갔습니다. 예. 그 버스만 타면 자는 거예요. 잠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처럼 제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막 따라올 수 없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전국에서 좀 제 이야기에서 좀 그런데 좀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야.
그럼 고등학교에 스카우트에서 가셨잖아요. 네. 그럼 또 1학년부터 3학년이 또 있잖아요. 네. 또 체급도 좀 3학년보다 1학년이 좀 작기도 하고 한데 네. 이때는 좀 실력이 어떠셨어요? 딱 올라갔을 때. 뭐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4번 치고 저 주전 포수로 다 했습니다. 와. 이렇게 사실 실력도 좋았고 인기도 많으셨는데 중요했던 게 고교 선수권 대회에서 감독님 덕분에 순위권에 올라갈 수 있었던 어떤 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예. 어떤 일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고교 야구 할 때 이제 대구 상고가 워낙 이제 잘하다 보니까 네. 매년마다 이렇게 거의 뭐 우승은 하는 학교였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총룡기 대회에서 이제 32회입니다. 예. 32회 때 우리가 이제 중간에 시합에 졌어요. 예. 졌는데 이제 총룡기 대회만큼은 이제 패전 부활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결승전 올라가는 팀이 인천의 동상고등학교였고, 그다음 대구 상고가 둘이 이제 결승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려면 2게임 이겨야 돼요. 여기는 이제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동상고등학교가 여기는 한 번만 이기면 우승이고, 네. 저희들은 이기더라도 2게임 이겨야지 우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동상고등학교를 2승하는 바람에 네. 전국대회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중심의 감독님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4관왕 했습니다. 와. 어떻게 4관을 뭐 받으셨나요? 뭐 홈런, 네. 타율, 타점, 그다음에 장타율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4시간만 자면서 연습을 계속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4시간씩 자면서 야구 연습을 하고 또 실제 훈련 개인 연습뿐이 아니라 훈련도 하고 막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텐데 네. 중요한 게 체력이잖아요. 그렇죠. 체력 예.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직업 군인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월남도 가시고 네.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정육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네. 이 정육점 하는 것이 저한테 최고의 이제 막 행운이었습니다. 네. 부모님이 그 정육점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하루 4시간 자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진짜 막 하루에 한 근은 무조건 먹었습니다. 고기를요? 예, 근데 한 근이라면은 옛날에 양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햄버거처럼 갈아서 네. 하다 보면 이제 햄버거 하나가 됩니다. 이게 두껍게. 네. 그거를 막 매일 먹고 그다음에 이게 소니까 족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것을 달여가지고 물처럼 마시고 그랬습니다. 아, 사골 국물을.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는 체력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야구계에서 인정을 받고 또 인기도 많아지셨잖아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늘 저희들한테 강조한 것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네. 직업 군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이게 군인들의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게임에 안타 하나 못 치면은 그날은 죽는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도끼로 막 글러브하고 네. 배트 다 찍습니다.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찢어버려요. 이런 걸 부숴버리고. 도끼 찍어봅니다. 왜냐면은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고 네. 안타를 못 친다는 것은 네가 그만큼 노력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걸려 먹었다면서. 네. 그래서 안타 못 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게임 나가면 안타 못 치더라도 몸에 맞고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볼이 있죠. 제 몸 쪽 오면 안 펴합니다. 맞고 나갑니다. 딱 날라올 때 아버지 얼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약간 아버지 얼굴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참 아버님께서도 열심히 옆에서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사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서 그 3학년 때 대회 나가서 4관왕이 되셨다 하셨잖아요. 네. 이 정도 3학년 때 4관왕 되면은 이미 스카우트 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여러 곳에서 네. 어떠셨어요? 저 이야기에서 그런데요.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전국에 있는 감독들이 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벌써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게 어떤 이렇게 잡지책입니다. 예. 주간 야구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잡지책이었어요. 네. 주간 야구란 그 책이. 그래서 제가 원작 이렇게 많이 스카우트 들어오니까 예. 제가 이제 3천만 원이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해요. 예. 그 당시 3천만 원 하면 지금 한 20억 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집값이 천만 원도 안 했을 예. 그 당시니까. 그 집 세 채 정도에. 예,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계약금 때문에 예. 그 정부에서 네. 청와대에서 조사로 내렸습니다. 집차 타고. 그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 당시 잊지 못하는 것이 그 집차가 검은 집차입니다. 예. 예, 정장 입은 네 분이 막 덩치 좋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아버님을 찾으러 왔어요. 예. 어떻게 학생이 이런 많은 돈을 받게 되냐. 예. 근데 아버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거 다 소문이다. 소문인데 그게 잡지책에 그렇게 났던 거다. 그 조사를 다 하니까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괜찮아져서 제가 다른 학교도 안 가고 한양대학교를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수 활동을 하고 1년 만에 꿈을 이루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꿈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입니다. 네. 최연소자로서 예. 제가 이제 국가대표를 뽑혀가지고 이제 그 일본 가고시마로 전지 훈련을 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린 나이에 많은 그 선배들하고 이제 감독님한테 좀 사랑도 받게 되고 예. 그래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일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가 되셨는데 네. 거기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다음 해입니다. 아, 그 다음에. 대학생인데 네.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네. 이제 대표팀으로 이제 게임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5승 1패로 이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승했는데 제가 최우수 선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셨던 거예요? 그때 뭐 21살이죠. 21살.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을 삼성 라이온즈에서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뭐 연고 때문에 삼성을 가신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인기가 많으셨으니까 다른 여러 구단에서도 좀 스카우트 하려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1982년도가 우리나라 프로야구 첫 출범을 하는 해입니다. 네네. 근데 1981년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네.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창설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각 지방에 고교 출신들요. 예. 그러니까 야구 잘한다고 해서 어디게 다른 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출신 학교에 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대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대구에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김성환이다, 그다음 뭐 손동료다 이런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네. 혜태 타이거즈로 네.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선수 생활을 예. 하는 걸로. 네. 그때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가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신 거잖아요. 그때 좀 어떻게 활약하셨는지 우리 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좀 간략하게 활약상 좀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1982년도에 이제 삼성 라이온즈 이제 출범하고 제가 이제 첫 경기에 이제 네. 임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개막전을 어디하고 했냐면은 삼성 라이온즈하고 네. MBC 총영하고 했습니다. 아, 청룡, 예.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동대문 야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예. 그 당시에 이제 동대문 야구장에서 이제 첫 개막전을 경기를 했습니다. 아, 그 첫 경기에서 제가 역사에 남는 것이 프로야구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첫 안타, 예. 첫 타점, 네. 첫 홈런. 이것은 야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좋으셨겠어요. 예. 그러고 나서 통산 총 전적이 어떻게 되시죠? 저희 때만 해도 네.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게임도 수가 많이 적었고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선수에 비하면 좀 잘 못했습니다. 뭐 통산 홈런이 252개, 그 다음에 이제 타율이 통산 타율이 2할 9푼 6리였습니다.
이 뭐 그거는 사실 뭐 실제적으로 경기도 좀 접었고 여러 가지 뭐 환경들이 좀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역사적인 지금 기록들이 계속 세워져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일단 박수 한번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활동을 하다 보면 같이 있는 동료로부터 좀 힘을 받는 분도 있고 네. 오히려 좀 길을 빼앗긴다고 하죠. 좀 불편한 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는 선수와 불편했던 좀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가 누구냐면은 네. 우리 이제 같이 오랫동안 했던 네. 김시진 선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이제 네. 김시진 선수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구 상국 딱 들어가니까 김시진 투수가 2학년이 됐고 제가 1학년이 됐어요. 네. 그 중학교 때 같이 친구였으니까 네. 너무 반가운 네. 나머지 야 시진아 반갑다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선배가 들었어요. 네. 야 집합해. 그 집합 딱 근데 그 옛날에는 굉장히 어마했잖아요. 네, 그쵸, 딱 그쵸. 집합인데 그 사망이 선배가 저를 보내 이마서 예 그러니까 김시진이 니하고 어떻게 되나 하니까 예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그 김시진 지금 몇 학년이야? 네. 2학년입니다. 너는 몇 학년이야? 1학년입니다. 요 신입생이 건방지게 선배한테 말을 놔. 집합해가지고. 야, 빠따 가져와. 선배님이 3학년 선배들이 네. 돌아가면서 한 방씩 때리는데 네.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막 다음 날부터 제가 김시진 만나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완전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하고 네. 대학교하고 네. 제가 완전 이제 투수하고 포수니까 가방 못 쥐었습니다. 완전 따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시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방 들고 네. 야 만수야 저 집 가방 우리 집 갖다 놔라 하면 집에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김시진이 졸업 딱 하자마자 네.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한다. 야 만수야 사실 니하고 내하고 친구니까 네. 앞으로 말 놓고 지내자 한 거래. 제가 그때 이 방송인데 지금 입모양이 살짝 나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네 제가 뭐 욕은 못 하고 막 너는 인간도 안 된다고. 네. 어떻게 친구 사이에 네. 내 때리질 않나. 그다음에 너 가방 따까리를 지금 몇 년, 5년을 시키고 친구도 아니다 한데 네. 사실 좀 묘한 관계를 네.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아 이제 친구를 계속 그때부터 지내시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또 추억이 있어서 네. 지금 또 만나시면 또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더 재밌게 지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네. 또 뭐 있냐면은 기록이 남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네. 100호 홈런 이제 경쟁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역사에 100호 홈런 누가 먼저 치냐.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대상자는 그 혜태 타이거죠. 지금 기아 네. 타이거지만 네. 옛날에는 혜태. 혜태 타이거였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혜태 타이거의 이제 4번 타자 김봉년 선배였어요. 네. 김봉년 선수가 좀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뒤에 2등으로 100호 홈런을 쫓아가는 상태고. 근데 묘하게 옛날에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지역 감정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뭐 혜태 타이거즈하고 삼성 라이온즈가 시합하면은 이거는 남북 전쟁입니다. 그죠. 살벌합니다, 진짜. 그런 상황인데 네. 이 100호 홈런을 이렇게 둘이서 전라도와 대구하고 이렇게 또 삼성과 혜태 타이거즈하고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100호 홈런 먼저 친 사람이 자동차 하나 선물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요. 그 당시에 부상으로 그 하나 자동차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쵸, 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모든 관중들이 야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 네. 100호 홈런 누가 먼저 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김봉년 선배가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100호 홈런 먼저 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 네. 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홈런 치면은 김봉년 선배는 하나도 못 치는 거예요. 네. 뭐 한 달이 가도 뭐 하나밖에 못 치고 저는 뭐 5개 치고 뭐 이러니까 나중에는 당연히 김봉년 선배가 네. 그 100호 홈런을 먼저 칠 거라 했는데 그해 제가 먼저 100호 홈런 쳤어요. 그 제가 부상으로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막 그게 우리나라 지금 네. 프로야구를 더 인기 많도록 만드는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또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 포수다 보니까 예.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제가 프로야구 처음에 창단할 때마다
이렇게 아마추어 때를 벗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타자가 타석이 들어오면은 제가 좀 안 좋은 말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김봉년 선배가 들어오면은 선배님 어젯밤에 어떤 여학생하고 데이트하던데 제가 형수님한테 이럽니다. 한번 선배가 엄마 조용히 해. 이러다 보면 볼이 벌써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또 뭐 김우열 선배다, 네. 김일곤 선배다, 뭐 이런 쟁쟁한 뭐 김재박 선배다. 네. 또 초창기에 백인전 그 감독님이 선수로 또 이렇게 네.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타석에 딱 들어오면은 감독님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그 야구를 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백이정 감독님이 타임에가 주심한테 이 포수 이 이만수 조용히 시키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싸움도 막 일어나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활동하셨는데 예. 그럼 언제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삼성 라이온즈에서요 이제 네. 16년 동안 프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네. 제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0살 때 네.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40살 때. 예. 그때 참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오직 최고의 선수만 꿈꾸면서 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떠셨어요, 그 기분이? 저는 영원히 야구 선수로 남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제가 40살이 돼서 예. 잘렸습니다. 그냥 네. 은퇴하는 것이 아니고 예.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잘렸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추억도 되고 뭐 재밌는 뭐 에피소드도 되지만은 예. 그 당시는 저희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동안 네.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영원히 야구할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40살 되고 네.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은 항상 대비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고 제가 선수 때는 자기가 잘하면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도자는 그와 관계없이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이제 지도자 할 때 왼쪽 포켓에 사표가 항상 있어요. 사표로 해서 나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표를 준비를 안 하면은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소신껏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그만둘 수 있다는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두려움 없이 지도자 생활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수 생활 하셨을 때 이제 40살이 되면서 은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대부분 은퇴를 몇 살쯤에 했었나요? 저희 당시만 해도 예. 20대 후반만 되면은 노장이고 네. 30대 초반만 되면은 폐물이라 했습니다. 그때 제가 40살까지 했으니까 막 구단에서 좀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팬들한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거물을 자르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뭐 그래도 은퇴 안 하니까 바로 그냥 언론에 보도를 잘랐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아픔을 다 딛고 세월이 많이 흐르셨으니까 좀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그래서 감독님이 쓰셨던 그 번호를 영국 결번으로 지금 남겨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몇 번이었어요 그 번호가? 제 이제 뭐 영국 결번이 이제 22번이거든요. 네, 근데 22번. 참 재밌는 게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팀에서 이제 은퇴하라 할 때 곱게 은퇴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은퇴식도 없었습니다. 은퇴식도 없이 이거 잘려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메이저리그 코치를 하고 있는데 한날은 이 전광판에 근데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야구장이 그 관중이 다 차면은 5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5만 5천 명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5만 5천 명이 다 기립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몰랐죠. 네. 야, 게임 도중에 네. 게임을 이렇게 멈췄어요. 예. 게임 멈추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서서 막 박수를 계속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박수 치나? 막 근데 옆에 있는 선수들이 푹푹 찌르는 거예요. 에이, 리, 왜? 그러니까 전광판 보러 해, 전광판. 전광판 딱 보니까 만수리 리타이어 넘버 22 저기 깜짝 놀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타이어 넘버 됐다는 거죠. 요새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바로 이거 리타이어 넘버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 바로 방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그러니까 막 한 5, 6분 동안 제가 5만 5천 명한테 네. 서서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구하면서 그때 많이 좀 이렇게 눈물 많이 흘렸어요. 네. 참, 좀 말하기 좀 그런데요. 이거 뭐 눈물 나라 하는데 예. 국내에서도 아니고 그렇죠. 타지 외국 미국에서 네. 미국 사람이 그 기립박수 할 때 그게 온 전국에 있죠. 미국 전국에 방송이 다 됐어요. 그때 가족하고 아들이 그거 봤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막 보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그 당시만 미국 생활할 때마다 미국 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한국에서 못 봤던 그런 대접을 예.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참 지금도 이렇게 감격해가지고 막 울컥하는데 예. 참 너무 기뻤습니다.